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연초부터 금융시장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차분하게 시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모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무엇을 좀 살펴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바쁘셨나 봅니다.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오늘 매매가 좀 많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그동안에 이렇게 쭉 저희 주간 전망을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해 오셨는데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저는 작년 그 12월 초부터 네.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가성비 전략을 계속 강조하면서 네네네. 그 투자자들이 그 요새 최근에 들어오시는 주리님들 중에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시는 분들 저는 잘못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개미 부담 될까봐 그걸 걱정을 하면서 계속 심지어는 85,000원에서 95,000원대 있는 그 수익이 내 거 아니니까 10% 20% 나신 분들은 다 토해낼 테니까 이 시간 통해서 챙기라고 그러고 딴 거 가십시오 했더니 그 욕을 되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파생을 구조화시키거나 제가 그 외국계 증권사에 있으면서 제가 훈련받았던 시각이 저는 매수자의 시각보다는 매도자의 시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해서 이 종목을 300만 주를 어느 단가 이상에서 시장에서 잘 팔아와. 직업이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을 보는 시각이 우리 일반 투자자는 어느 종목을 사서 팔아야 되는 시각으로만 봐서 시장을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훈련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시장의 효과적인 상황에서 고가에 잘 팔까? 그것도 상당히 사이즈가 큰 기업들 이런 것들을 그런 훈련을 보니까 요새 뭐 저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지금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련된 종목도 ESG가 거버넌스를 계속 강조할 거고 작년부터 거버넌스 얘기를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새 그 뭐 현대차 그룹이 됐던 뭐 LG 그룹이 됐던 작년에 SK 그룹이 됐던 그 대주주의 그 거버넌스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담보 가치 높이기 게임이 알게 모르게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신문에 나오는 호재만 보고 그냥 따라붙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자꾸 좀 이 시간 통해서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매도자의 시각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조정 패턴이 몇 번 보여주셨죠. 급등한 것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오고 치면 상단 9만 원, 하단 8만 원이 앞으로도 6개월 동안 그 안에서만 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미국 시장이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부러질 때 갑자기 칠자도 보는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8만 원과 9만 5천 원에서 지금 연초만까지 지금 전체 개인 투자자들이 25조를 샀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13조를 사고 아직도 계속 그거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생 변동성 특히 금융 투자의 롱숏에 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런 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종목은 벌써 알게 모르게 이렇게 크게 120선까지 급락하는 종목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3월에서 5월 달에는 이제 그 실적이라는 부분에 또 감사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꿈으로만 갔던 것 종목들 매출단은 안 나오고 뭐 미래 그 에너지에서 갔던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다가 일부 제약사나 이런 데서는 뭔가 노이즈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임상하는 거를 좀 포기하거나 뭐 잘못됐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3월에서 5월 달에 이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유동성이 이제 빠져나가는 상황일 때는 민낯이 다 보일 거라고요. 그때는 대응 못 합니다.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구도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 시간 통해서 이 시장 만만한 장 아니다. 지수만 보지 마라. 지수 올라가는 속에 내 종목은 반토막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매매하지 말 거를 철저히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남은 거가 뭐가 있나 그것만 찾아내는데 집중하자. 이렇게 계속 시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나름의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1, 2년 사이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떤 이제 그 분위기 내지는 트렌드가 형성됐는가 하면은 그 주식을 갖다가 언제 사고 언제 팔 걸 갖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해 하는 이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에 있어서 좀 큰 변화인데, 그런데 아까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파느냐로 나는 훈련받아온 사람이다. 그게 지금 막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셨거나 지금까지 크게 주식 때문에 마음고생할 일이 없었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컨셉이거든요. 뭘 주식을 팔아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건데. 아니죠. 그 매도자의 시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자산운용사들 포트가 갑자기 투자 목적으로 한 포트들이 금년 1월 달부터 갑자기 5% 이상 되는 게 제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생길 겁니다. 이것도 매도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 이날까지 일부 자산운용사들도 자산운용사에서 다 뜯어낸단 말인가요? 예,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러면서 포트 재편을 지금 구도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쪽에 그 연결돼서 오파 받는 사람은 아주 기진맥진해요. 하루 종일 오파 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상인데 그거는 언론에서 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도자의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갖다 예를 들어서 저는 셀트리온은 매매하지 말 대상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면 놀래요. 셀트리온은 보면 또 이렇게 예, 셀트리온 아주 그냥 뭐랄까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주린 투자자들 하지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럽니다. 네. 지금 왜 그러냐면 합병된 다음에 민낯 드러나는지 봐라 하고 그 다음에 요새 연기금이나 금융투자나 큰 기관들이 호재 때를 집중적으로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때려요. 뭐 몇십만 주 때리는 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몇백만 주씩 때려요. 그럼 그거 오파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넉다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다 결과물만 여러분들은 접근하고 그것도 공시를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깨알같이 조그맣게만 나와요. 그리고 잘 노출도 안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시장이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점검하셔야지 그냥 호재 뉴스에 이렇게 해서 저게 진짜 크게 뭔가 큰 수익을 줄 거다. 큰 착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갖고 요새 가장 큰 화두가 이 현대차, 애플카, 심지어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는 이제 또 이거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이제 가성비 없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금 뭐 애플가 갖고 난리인데. 저는 하지 마 대상으로 또 포함시킨다.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성비 없으면서 오히려 정의선 회장님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직 그 후계 구도라든지 그다음에 순환 출자 구조라든지 이거를 풀지 못했으니까 이 정의선 회장님 개인 지분 갖고 있는 거에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건 팔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내가 지금 10만 원일세의 담보 가치가 20만 원 되면 담보 가치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 거버넌스는 담보 가치 높이기 게임이거든요. 그럼 이걸 매도자의 시각은 이 담보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고 어떤 말은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짠다면 여러 가지의 애플카 미래 지도 마치 어떤 기업의 바이오 기업이 임상 3사에서 이것만 성공하면 매출이 얼마 미래 얼마 되고 이런 현상과 비슷한 하나의 실제적인 애플카 이게 지금 결정이 애플이 하는 거지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하겠습니까? 애플이 나중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거버넌스 같거든요. 그리고 순서 한번 보세요. 현대 글로비스가 제일 10만 원 단에서 거의 22만 원, 10월 달에 고점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현대 글로비스 하신 분은 가성비 없어요. 주가 지수는 그때 하면은 오히려 현대 오토에버나 기아차나 현대차 하시는 게 아니면 현대 위아 하시는 게 낫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거버넌스 상에서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남은 거는 저기 제가 빨간 색깔 친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건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저는 저거 남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비상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도 오늘 그 80만 가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이벤트로 그리고 실제로 공급 물량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면 뭐 현대건설도 뭐 해외 플랜트도 있지만 또 유명한 또 아파트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네. 그래서 저 11%의 비상장돼 있는 정일선 회장님의 지분이 앞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현대건설과 연계돼서 정부의 정책, 즉 대선 때까지 쭉 가면서 SOC나 이런 큰 틀에서 담보 가치가 높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2의 기아차 같이 되는지. 기아차도 3만 원대 시작해갖고 저는 한 6, 7만 원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애플카 나오면서 9만 원, 10만 원을 구매했거든요. 이제는 남은 게 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저는 현대모비스하고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뭔가 박스에 갇혀 있지 않을까. 벌써 현대글로비스는 작년 10월부터 박스에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 그래서 이제 그 저렇게 상호 바뀌고 뭐 내부적으로 계열사의 통폐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키 같아요. 저는 현대글로비스 지주라면 주주가치 훼손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보천 다이내믹스 인수를요? 예, 정의선 회장 20%를 나는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와 있는 걸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으로 딱 들어갔거든요. 이거의 아이디어는 이제 저거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서 정의선 회장님의 저 지분 가치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저거를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로 맡겨나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의 시나리오면서 저 밑에 있는 순환 출자 구조를 끊는 데 사용될까? 요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오토매틱, 로봇, 그다음에 모든 에너지의 이제 애플카, 전기차 이게 하나의 큰 틀의 그림, 미래지도의 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언제 딱 작년에 하나그룹의 니콜라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니콜라가 그러니까 하나그룹의 지배구단도 니콜라를 투자해서 거기서 언론의 조단위 가치를 높였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고서 뭔가 푸는 에너지에서 했다가 니콜라가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어떤 에너지를 싹 빠면 우주항공 테마로 싹 바뀌면서 뭐 세트릭 아이 인수하고 그러면서 하나 시스템 더블 가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릭 아이 이런 주가들의 움직임이 저는 이럴 때 거버넌스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저는 그 지수야 나스닥보다는 이런 거버넌스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오히려 시장에 대비 초과식을 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기아차가 제가 1월 6일 날 나와서 이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간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보시면 이게 1월 6일 날 데이터입니다. 네. 이미 현대글로비스는 10월 19일 날 22만 원 지금 찍고 이거 한 달 전 차트입니다. 예, 한 달 전 네, 같아요. 네. 제가 이걸 왜 비교하냐면 제가 나온 시점이 1월 6일과 지금하고의 상황이 어떤가를 여러분도 비교해 보시라고 그런 겁니다. 네.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도가 1월 6일 그래프인데 제가 현대위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과 현대건설이 제일 못 가서 저라면 이제 현대로템하고 현대건설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얘기한 겁니다. 이 전략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죠. 기아차 현대차입니다. 곡지가 언제 나왔습니까? 1월 11일 날 나왔습니다. 1월 10일 날 기억나시죠? 단독으로 그냥 애플카 현대차 그러면서 현대모비스가 40만 원 튀고 그날 이 시가 상위 종목들이 19% 20%를 그냥 뛰면서 급등한 날입니다. 근데 딱 보면 그날이 꼭지입니다. 지수도 3,266포인트 찍은 그때 날입니다. 그날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카가 기아차로 갔어요. 그래갖고 기아차는 저렇게 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거래량 터지는 거 예, 보니까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저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이걸 추종하신다고요. 그리고 꿈에서 이게 그러면 이제는 목표 단가 얼마 잡아야 돼요? 20만 원 간다고 얘기해야죠. 20만 원 간다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벌써 지그재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대오토에버는
이미 1월 8 꼭지 지금 지금 조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그러면서 애플카 뭐 기아차 하면서 단독 나왔다가 회사한테 물어보면 결정된 바 없어. 어떤 건 사실무근이야. 근데 진행하는 과정은 앞으로 될 거야. 이런 뉘앙스를 계속 불면서 오늘은 우리나라 보도보다는 CNBC가 또 거론하니까 또 사람들 흥분하시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애플이 결정하면서 나중에 애플에 의한 발표가 나와야 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가 이게 이제 현대모비스가 1월 10일에 40만 원짜리 얘도 이미 지그재그라고요. 네. 저라면 현대모비스는 정의서 회장님이 이걸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보다 갖고 오려면 싸게 갖고 와야지 비싸게 주고 갖고 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걸 오히려 여기다 접근시키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도자의 시각입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네. 네. 그리고 나는 이제는 보면 이거의 아이디어를 잡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걸 그 이베스증권이 잘 했더라고요. 구글링으로 그 조지아의 기아차 조지아 공장하고 네. 알리바바 공장의 밸류 체인을 그냥 도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저 파란색이 전부 다 예. 자, 저쪽은 기아차 조지아 공장이고 예. 나머지 파란색들은 뭐죠? 그 거기에 밸류 체인의 부품사들 같이 부품사들? 예. 그리고 현대차가 멀리 있는 게 알리바바와 조지아 같이 붙어서 그 85번 국도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기 있고 예. 기아차는 저기 예.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리바바든 조지아든 같은 라인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진짜 애플이 된다면 우리는 밸류 체인의 부품 회사를 보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죠? SL, 뭐 세종공업, 그 다음에 화신, 뭐 오늘 SL은 그동안 올랐는데 오늘 이 밸류 체인의 부품단이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저 대장주가 넘어갔으니까 잘 탄력성이 없으면서 이 부품단의 종목들의 에너지가 시장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단기적으로는 이제 애플카의 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은 부품주로 가자. 그래서 옛날에 삼성전자 반도체 그 관련된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소부장이 막 움직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는 완성차보다는 부품단의 조지아 공장 옆에 어떤 부품 업체가 같이 갔고 현대차 옆에 어떤 기업이 같이 있는지 뭐 한원시스템, 평화종공, SL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세종공업, 대원강업 오히려 아진산업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는 가성비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오히려 실제 투자 수익에서는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여기가 보면서 그렇게. 이거 지금 자료가 보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스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혹시 이 자료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든지 궁금하신다면 한번 들어가 보실 만하네요. 예, 거기 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가성비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 장은 만만한 장이 제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직접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해 갖고는요. 그래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되던 때는 작년 한 6월까지였어요. 그렇죠. 예, 7월 이후에 뭐 이렇게 그거하고 10월 말 이후 뭐 날라오고 했지만 요때는 가는 또 이렇게 종목별로 업종별로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그 미국 빵 주식도 좀 그렇죠. 망가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진단 키트라든지 네, 코로나 이런 네.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거의 반토막돼 있습니다. 아까 그 익스포넨셜 조정 뭐 그러고 뭐 121선 예, 예. 이런 종목들이 많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은 이제 실적이 노출되고 민낯이 드러나는 네,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요새 유동성이 급격하게 그 1월 8일이나 10일에는 이 코스닥 코스피는 한 40조가 거래됐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도 어마무시하게 거래됐는데 지금 반토막 20조가 안 되는 거래 대금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 어지간한 HTS에 다 나오지만 거래량은 확연하게 지금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종목 그 가성비 좋은 종목 핀셋이 제가 계속 찾다 보면 점점 축소돼요. 좁혀진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는 어떤 걱정이 되냐면 네. 우리나라 1, 2등을 파생 연계해서 부러뜨리는 그 변동성이 나오면
나스닥 시장 잘 가다가 부러지는 변동성이 나오면 우리는 꼬리 변동성이 어디까지 확산될까?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게 눈 쌓인 게 수익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 변동성에 민낯이 들어가는 유동성이 쫙 빠지면서 그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지금부터 공매도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 간다고 해서 공매도 열어줄까요? 뭐 5월 3일 날 하겠다고 그러시니까요. 뭐 근데 부분을 하실 때는 어떤 방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안 하고는 못 빼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계 압력이 좀 강하니까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는 선거 끝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옵니다. 예. 이 하나그룹도 거버넌스 보면 또 어떤 아이디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 김동관, 김동성, 김동원 이분이 이제 옛날 H솔루션 하나 SNC 9 이거를 이제 삼성그룹 치면 저게 에버랜드격입니다. 예? 그래갖고 하나 그룹도 이제 이걸 지배구조 저 세 분한테 잘 나눠주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이디어예요. 지금 보시면 과거의 투자 역사를 보면 H솔루션이 이제 계열사 밑에 하나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합병번인 전에는 하나 SNC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테크인. 그러니까 옛날 보면 삼성 테크인. 그다음에 하나 종합화학은 삼성 종합화학.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2015년도에. 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틱 컨소시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투자를 하다 보면 무슨 인베스트먼트, 무슨 자산운용사, 무슨 해서 이렇게 이해 당사자들이 큰 여기 보면 헬리오 SNC 이게 여기서 이 하나 시스템의 이런 문제 해결 때 여기 보면 900억을 인수를 했습니다. 헬리오스 SNC. 이것도 이번에 얼마에 파는지 아십니까? 930억에 갖고 온 거를 1,800억에 팔았습니다. 얼마 차익 난 겁니까? 900억에 가져온 거를 예, 한 1,800억 정도에 요번에 다 파셨습니다. 주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왜 올라가면서 저 매도자의 저런 분들을 왜 팔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 그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인이 블록딜로 하나에 다 넘어갑니다. 그때 2015년도에 그때 계약일이 4월 30일 날 6년 이내에 이제 하나 종합화학을 상장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장 못하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돈이 없어갖고 삼성종합 지분 일부를 하나그룹이 인수를 해야 되는 옵션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작년에는 니콜라 해갖고 하나솔루션, 하나종합화학을 나스닥에 상장시켜서 지분가치 높고 담보가치 높여 이 문제를 서로 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가면서 하나종합화학을 나스닥에서 국내로 상장을 돌립니다. 이게 금년도 4월에서 내년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단위 에너지예요. 이거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이걸 풀어 나가니까 지금 담보 가치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나그룹 가치들 1년 동안의 움직임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다음에 하나시스템, 이번에는 우주항공 관련해 갖고 세트랙 I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은 작년 11월 달에 한번 좀 가성비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솔루션 니콜라 때문에 하나솔루션 팔아갖고 이때 11,000원 했습니다. 11월 달. 하나 시스템으로 들어가라. 이 가치 높이기, 담보 가치 높이기 게임이 연계될 거다. 그게 이제 이렇게 2만 원까지 가면서 아까 투자했던 그 930억에 딱 그냥 뭐 2달도 안 돼서 더블 냈군요. 예, 2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엄마 무시하시죠. 다 11월 달에 움직인 것들.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이시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I 움직인 게 딱 2달 만에 어떤 에너지 나왔나 보십시오. 다 따블입니다. 근데 이게 거버넌스 같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저는 이제는 이게 또 거기 겉따라서 한국항공 우주도 그냥
요새 여기도 이분 덕분도 돼요. 테슬라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펀드의 1등이 테슬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콜라가 안 되니까 이제 우주항공 테마나 이분도 또 새롭게 이제 돈을 벌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들 갖고 있는 포트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지명도를 이용해서 이제 X자 붙은 ETF를 또 만드시려고 그러시네. 그래서 돈을 왕창 끌어들여 갖고 거기에 1등 테슬라를 또 여기다 넘겨야 되면 A에서 B 펀드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매도자의 시각의 어떤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 한번 보세요. 애플하고 보고. 한쪽은 애플카 시나리오, 한쪽은 테슬라인데 테슬라도 이제 850불에서 900불에서는 좀 뭔가 에너지가 지그재그로 갑니다. 그리고 옆에 애플은 140불 치고 나갔다가 다시 그냥 에너지가 좀 축소되고 있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다시 하나 솔루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시. 예. 하나 솔루션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 종합화학의 대주가 하나 솔루션. 그 하나 솔루션을 상장시켜야 돼요. 이제 이걸 풀려면. 그럼 상장 IPO 시점이 언제 잡느냐 또 일정이 들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어가 삼성생명 대주주가 3개월을 연기시키셨어요. 이거 다 보이지 않게 연결된 것 같아요. 거버넌스로는.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자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그러면 삼성생명 대주주가 갖다 얘기해서 이건희 회장이 20%가 상속돼서 대주주로 실제로 이름 바뀌는 이름이 누가 되냐가 나는 삼성그룹의 거버넌스다. 근데 이거를 3개월 또 연기했다는 건 4월이에요, 딱. 그럼 4월 말에 상속세 확정되고 이 대주주 거버넌스 확정되고 여기 다 몰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쯤 되면 또 그 다음에 법률 리스크인 그 불법 승계, 그 삼성 삼바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 이런 게 이제는 법률의 판단이 들어가는 시즌으로 딱 들어간다고요. 이런 게 다 보이지 않게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투자 전략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만만하게 보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업의 미래 지도에 뭐 실적단이나 뭐 여러 가지 리서치체에서 보는 얼라이스가 보는 여러 가지 기업의 순이익 성장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 에너지, 그다음에 대주주의 탐욕들 이런 부분들에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에너지 저는 그게 어마무시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보면 그거를 잘 읽는 사람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얻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버넌스 찾기, 남은 거버넌스는 뭐가 있을까? 이게 저는 금년도의 장의 해답일 것 같고요. 지수단은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미국이 부러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아마 대다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승조 대표님의 지금 이 강의 내용이 바로 100% 이해되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가 지금 이제 이승조 대표님이 저희 주간 전망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보면은 펀더멘털 접근이 어떻고 기술적 접근이 어떻고 주가의 적정 가치가 어떠하고 수급이 어떻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식을 얘기합니다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주요 종목들 1월 6일 날 출연하셔서 어떻게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채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더블로 뛴다는 거는 그렇다면은 저걸 갖다가 시장에서 대표님처럼 그러한 거버넌스 관계를 갖다가 파악하고 덤빈다기보다는 저런 어떤 주가를 또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있고 그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다 싱크탱크고 우리나라에 저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고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분들이 다 그 초상위급의 로양 패밀리의 파워맨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분들은 또 어떤 펀드는 한국에 없습니다. 예, 중심이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주가를 펀더멘탈하게 하는 것보다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사람을 쫓고 돈을 쫓다 보면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뒤에 설계 앞면은 이런데
뒤에 속마음은 저거구나. 이런 게 네.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이 화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의 주가를 볼 때 대주주를 뒤져요. 그럼 대주주의 출신, 어떠한 성격, 그다음에 연관관계, 자산운용사의 연결고리의 인맥들 이런 것들 뒤지다 보면요, 뭐가 나옵니다. 이게 딱. 그러니까 대리인들이 나와요. 여기에 다 대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리인들 여러분들도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무법인도 있고 큰 펀드도 있고 해외에 있는 큰 자산운용 펀드도 있고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의한 에너지가 저는 저런 거버넌스를 만든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그냥 펀더멘탈 치면 우리 어널리스트들은 거기다가 꿈을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꿈에 어떠한 에너지를 주지만 저는 대주주의 탐욕으로 계속 들여다보면 이게 매도자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은 또 한 번 우리가 또 곱씹으면서 공부해 볼 내용이고, 대표님 나스닥만 하더라도 저도 나름 차티스트인데 요게 더블탑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레벨에서. 그런데 살짝 열더라도 왠지 페이크일 가능성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자꾸 미국 증시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염두에 두고 계신 그 모멘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를 안 믿는 거죠. 연준. 항상 뒤통수 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설계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믿어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에너지가 앨런 재무부 장관으로 넘어간 것 같고 그분이 또 이제 파월 의장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조달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앨런 의장님도 초비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전략을 쓸 것 같았냐면 재정 정책의 유동화 그러니까 뭐랄까 유동성 그래서 이제는 화폐의 연준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솔직히 힘들다고 봐요. 연준은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랬고요. 예. 이미. 예. 그러면 이제는 자넬런이 그러니까 대장님이 다시 바뀌신 거죠. 네. 와갖고 재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내가 돈 풀어줄게 나만 믿어 하고 하지만 나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냐면 이게 하나의 지금 게임스탑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비트코인 나오고 이런 자산의 이런 투기적인 현상이 주변으로 막 해서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빵이 뭔가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는 빵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만 자꾸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저희 더블탑 될지 올렸다 갈지 아니면 1월 29일 저점까지 죽였다가 쌍바닥주 다시 치고 나가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거 뚫어도 한 10%도 잘 못 갈 것 같고 또 저 13,000을 깨면 또 크게 빼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1월 4일에서 12,500까지 흔드는데 문제는 뭐냐? 꼬리 변동성은 여기에 2~3배라는 얘기예요. 꼬리 변동성은. 우리 한국이나 이머징은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삼성전자 갖고 나스닥이 고가를 내요. 나스닥이. 저렇게 보면 탕탕 1월 29일 이후에 우리 금요일 날 얼마나 쌀벌했습니까? 그래서 2월 1일 딱 뜯겨 보니까 파생 포지션에서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돌리더라고요. 누가요? 금융투자가요. 금융투자가. 예. 외국인은 때리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뉴스에 인텔 나오면서 파운다리 해갖고 삼성전자 마치 애플과 같이 와 하는 재료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시가 고가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나스닥은 직전 고점까지 퉁퉁 올라가는데 파생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 에너지가 약해요. 종합주가 지수. 예. 그래도 모양은 좋아요. 네. 이게 현대차 그룹 덕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그래프 보면. 네. 저 금요일 이후에 2월 달에 보면 오히려 저 86,000원 찍고 마이너스로 흘러내립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연기금, 외국인, 금융투자. 얘네들이 때려요. 이거를 개인들이 삽지만 잡는 에너지가 이걸 막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딱 아십니다. 제가 그냥 어렵게 오지 말고 그냥 12월 7일부터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12월 7일부터. 네, 1월 6일까지 전번 시간 올 때까지 외국인이 현물에 3조 8,400억. 현물만 보시죠.
예. 삼성전자하고 예. 개인은 7조 8천억, 금융투자 2조 2천억, 그리고 밑에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3조 6천억, 개인 4조 7천억. 네. 요게 1월 6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네. 7조였던 개인이 25조, 어마무시하게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이 13조 삼성전자 산 겁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거의 7조를 때리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언론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자꾸 띄우지 않습니까? 네. 한번 우리도 외국인 이겨보자. 무슨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고가의 외국인이 사주게 하자. 여기에 정의나 애국심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돈에는 애국심 예, 없습니다. 예, 냉정하게 봐야 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저 13조 산 저 삼성전자가 나중에 아까 외부 변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스닥이 생각보다 떨어져서 8만 원, 요번에 8만 1,000원에 딱 갔거든요.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만약에 그 옵션 만기나 3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실자 보게끔 흔들어 봤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이러면 돼요. 그냥 나는 적립식 투자라든지 10년 워렌 버핏이 배당 받고 그냥 떨어지면 계속 사는 이런 투자자는 괜찮은데 저거를 약간 레버리지 리스크 갖거나 그냥 샀다가 10% 20% 왔다가 또 마이너스 20 되면 또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털릴까 봐 걱정인 거죠. 예. 그리고 예. 가성비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저렇게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수익을 안 주는 겁니다. 시장을 조절용으로. 그러니까 장기판에 말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매도자 시각으로 이 한국 시장을 설계한다 그럴 때 삼성전자 SK는 그냥 박스에 같이 가고 그다음에 거버넌스로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을 바닥에서 더블씩 막 돌리면 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 꼬리 변동성에서 한 번은 올려서 먹고 한 번은 떨어뜨려서 먹고 이런 전략으로. 그리고 오늘 보면 금융투자가 현물에서 1조대래요. 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꼭 그럴 때 공격을 하더라고요. 위클리 옵션. 예. 그러니까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현물을 지도 손해보게끔 만드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해봐요. 뒷그림자에서 100에서 400% 확대를 시켜버리니까 이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는 아시는지 이런 변동성을. 그러니까 이런 상품,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고가 파는 단순한 게임에 그런 매수자의 시각에 매매해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파생과 연결된 합성 변동성은 나하고 다른 세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상위 20개를 다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은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뭔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파생 공매도도 시작한다 그러면 그 변동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식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 주식 관련 투자 지침서 한두 권 하고 유튜브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 공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깊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그 뭐 게임스탑 사태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주도했던 키스 질이라는 친구도 보니까 선수도만요. 예. 예, 선수가 있었고 그런 어떤 대화방, 토론방에서는 진짜 선수도 있고 정말 아마추어도 있고 주린이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의 문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면은 거기에 우리가 한때 겪었었죠. 외환위기 당시에 미네르바라고 하는 아주 참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누굴 갖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사례는 다시 나오기는 힘든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이승주 대표님의 강의 몇 번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 것이 시장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